장사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누구는 월 매출이 1억인데 남는 게 없고, 누구는 월 매출 2천만 원인데도 많이 남고, 매출이 높으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는 동생이 카페랑 배달 매장을 동시에 정리했다는 거예요. 매출도 잘 나오는데 왜 갑자기 정리했냐고 술 한잔 사주면서 물어봤더니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잘 되지 않는 이상 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남을 수가 없는지 이 영상에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수년째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 저가 커피 매장은 마진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박리담의 형태로 많이 남아야 남는 구조인데요. 1,500원이라는 가격이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격이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기기가 상당히 곤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비싼 음료나 디저트로 객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비싼 음료는 만드는 시간과 더 높은 노동 강도를 필요로 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디저트 또한 공장에서 매입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재료 값이 5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거의 10,000원을 바라보고 있으며 식자재는 날이 갈수록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메리카노 판매가 1,500원은 변하지 않았는데 커피 원두금액, 인건비, 관리비, 그 외 지출 비용은 죄다 올라버렸습니다. 이는 마진 구조가 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도 평균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게 팔았는데 실제로 그 동생이 가져가는 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300만 원이 많아 보이나요? 평균 창업 비용이 1억 5천이라고 했을 때 원금 회수 기간이 50개월, 즉 4년하고도 2달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꼬박꼬박 월급 챙겨주는 회사를 다녔으면 대략 1억 5천을 벌었을 겁니다. 배달 매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동생이 배달 매장도 하나 했었는데, 이 동생은 코로나로 배달 매장이 한참 잘 될 때 자기도 물 들어올 때 노 한번 저어보겠다고 대뜸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게 되긴 했는데 최근에 매장을 정리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랑 지금 시장이 다르기도 하지만 배달 매장 자체가 마진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단편적으로만 보면 배달은 서빙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별로 안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건비만큼 배달비가 발생됩니다. 배달비는 보통 한 건당 부가세 포함 4,0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1시간 동안 음식이 10개 팔린다고 가정하면 4만 원의 배달비가 발생되는 겁니다. 또한 배달 음식은 포장도 해야 되고 리뷰 이벤트도 해야 되죠. 포장 용기 값도 생각보다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포장한다고 할 때 포장 용기 가격은 1,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무려 5%입니다.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리뷰 이벤트도 보통 5에서 10%의 코스트가 잡히고요. 게다가 배달 시장은 홀 매장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차별화 전략이 어려서 저가 전략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이 판매가가 낮은 만큼 식자재 코스트 비율은 높아지고 마진은 안 남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달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판매가가 높은 상품을 팔면 되는데,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는 않죠. 창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매출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마진율이 잘 나오는 아이템과 브랜드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을 너무 믿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해서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창업을 하시면 잠재적 리스크를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뾰족한 창업이었습니다.